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과 의사 최진영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틀니입니다. 틀니는 상실된 치아 부분에 가짜 치아를 만들고 그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주위의 잇몸이나 입천장 또는 주위의 치아 등에 분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강 내 장치인데요. 브릿지나 임플란트와는 다르게 장착하고 탈착이 가능하지만 틀니를 사용할 경우 저장력은 자연치의 저장력 할 때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보다 틀니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틀니밖에 안 되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틀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틀니가 자연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 치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왜 자연치아를 상실하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치아가 충치나 파절로 인해서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 상실하게 됩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치주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치아 뿌리를 붙잡고 있는 치조골의 상실이 생기게 되고 치아가 흔들려서 저작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아 빠진 채로 사는 건 어떨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빠진 발치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를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네, 우선 자연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은 식사할 때 매우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죠. 네. 치아를 하나씩 상실할 때마다 원래 그 치아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치아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치아들은 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어 하나씩 망가지게 되고 추가적인 치아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치아의 추가 상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실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발치된 치아의 기능만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치아까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치아를 또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가 두 개 정도라면 양옆의 치아를 같이 크라운을 씌워서 브릿지 형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상실된 치아가 여러 개의 경우 틀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임플란트로 상실된 자연 치아를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환자분들 개개인의 환경이나 구강 내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브릿지 형태의 경우 바로 인접한 멀쩡한 치아들을 삭제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 단점이 있고 틀니의 경우에는 처음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환자 본인이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환자분의 환경과 구강 내 여건만 허락된다면 상실 치아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것이 예후나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습관이라든지 구강 또 치아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틀니일 수가 있는데 사실 틀니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좀 이용을 해오던 방법 같아요.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틀니가 이용이 돼 왔죠. 틀니는 상당히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시초는 기원전부터 사용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체 의치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틀니는 그만큼 역사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기술의 상당한 발전과 함께 만 65세 이상에서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인해서 점점 틀니의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용이 줄고 있긴 하지만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되는 또 방법인 만큼 나름의 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틀니도 좀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완전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도 있죠. 네, 틀니는 크게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상실된 치아의 범위가 부분적일 경우 주변의 치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전체 틀니는 악궁 내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잇몸과 주위의 점막과 근육을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치아 상실 범위가 부분적인 경우라면 부분 틀니를 쓰고 전체 악궁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는 전체 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치아를 지지하고 있던 치조골이 점점 위축하게 되는데요. 치조골의 퇴축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뼈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틀니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그러셨잖아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이유가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치아를 또 상실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 틀니 사용으로 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실된 치아가 해야 할 역할을 다른 치아들이 대신하는 것을 부분 틀니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틀니는 잇몸과 주변의 근육뿐만 아니라 주위의 치아로부터도 유지력이나 지지력을 얻기 때문에 틀니로 인해서 남아있는 치아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틀니에 사용되는 재료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선 인공치아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진이나 세라믹 또는 금속으로 인공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은 레진과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변 치아에 틀니를 걸어야 하는 갈고리 같은 금속 구조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니 쪽으로 가까울수록 매우 비신미적입니다. 하지만 완전 틀니의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금속 구조물은 없기 때문에 부분 틀니보다는 신미적입니다. 신미적인 부분 외에 혹시 재료에 따라서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재료에 따라서 근본적인 기능 차이는 없고 네. 각각의 구강 내 환경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물리는 치아가 자연치일 경우 인공치아로 세라믹을 선택하게 되면 신미적이긴 하지만 자연치가 마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진 치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턱과 아래턱 사이 공간에 레진이나 세라믹 인공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부족하다면 하부 금속 구조물에 바로 연결되는 금속 치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변 치아에 틀니를 거는 갈고리 구조물의 견고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레진은 사용할 수 없고 금속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틀니 구조물의 기능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틀니 자체도 이게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금 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각의 환자의 구강 상태, 즉 남아있는 치조골의 높이와 너비에 따라서 형태와 재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틀니가 불가한 분들도 계십니까? 틀니라는 것은 결국 남아있는 치조골과 잇몸 또는 그 주변의 근육과 점막을 이용해서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중 남아있는 치조골의 높이와 너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틀니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조골의 퇴축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 틀니를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된 저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래턱의 경우 뼈 안에 하치조신경이라는 아주 큰 신경이 관의 형태로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까지 치조골이 심하게 퇴축하면은 의치를 사용하면서 큰 통증을 느끼게 돼서 사용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한다고 틀니를 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틀니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틀니의 장단점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틀니의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 비용으로 다수의 상실 치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틀니의 잇몸 위에 얹어서 주위의 점막이나 근육에 의해서 힘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치아나 임플란트만큼의 저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탈부착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요. 틀니의 경우 환자 본인이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위생 관리가 안 돼서 미생물이 번식하고 잇몸에 자극이 생길 수 있고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파손되거나 변형,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틀니가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가 아주 힘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지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틀니는 24시간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의 지지를 잇몸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장기간 잇몸이 자극받으면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침하는 시간에는 탈착하여 보관액에 저장하거나 의치 세정제로 세척을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또 잘 관리를 할 수 있군요. 근데 세척할 때 이게 전용 세척제로 해야 하나요? 치약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틀니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치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모되고 전체적인 구조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닦아내거나 의치 세정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틀니를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나 임플란트 해야겠다라고 또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틀니와 임플란트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틀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치아를 잇몸 위에 얹어서 주위의 점막이나 근육의 힘으로 유지해서 저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치조골에 뿌리 형태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결합된 후에 그 뿌리 위에 인공치아를 자연치아와 같은 형태로 수복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인 형태가 자연치아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수복되기 때문에 저장력도 자연치아와 비슷하고 탈락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틀니가 가진 한계점이 좀 있어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한데 모은 또 치료 방법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고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틀니가 가지고 있는 낮은 저장력, 탈락의 위험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틀니의 경우 원래 치아 개수인 28개를 전부 식립할 필요 없이 필요한 위치 몇 개만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치료 방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오늘은 틀니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치아 상태, 구강 상태에 가장 최적화된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의사 최진영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